번째 발표로 오늘 아주 독특한 주제의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 용인대 태권도체육관의 서모천 관장으로부터 태권도 활을 올려라라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발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너무 다들 흥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막 빨려들면서 같이 막 흥분이 되는데요. 발표도 해야 되는데 막 흥분까지 계속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앞에 김명수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역시 국회의원 관계에서는 김명수 교수님이 문제점을 잘 지적하시고 오랫동안 국회의원에 대해서 애착을 이렇게 잘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국회의원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문제는 국회의원이다 이런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요,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태권도의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계시지만 이 해결책을 찾고 해나가는 데는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무술들, 또 다른 단체들, 그리고 또 다른 일반 태권도를 하지 않았던 분들, 태권도를 예전에 배웠다가 지금 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 이런 다양한 목소리와 그런 분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다소 도외시하고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태권도 구단인데 그러니까 내가 태권도에서 원로인데 이런 입장에 고소하시고 문제를 너무 접근하고 계시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너무 많은 시간들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쓴 글도 읽어보니 평이하게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읽으면 대략 무슨 소리구나 하는 정도는 아실 것 같아서요. 문제인데 이런 점은 제가 한번 제시해 볼 만하겠다 싶은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태권도 신문에 기자로 있었어요. 시대기자로 있었고 우리 황한규 편집국장이 계셨고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게 되는데요. 태권도만 하지 않고 저는 이제 또 국궁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활을 쏘고 있는데요. 세월본이 참 좋은 무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무술인데 그 활이 만들어진 걸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나온 재료만으로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볼이 요만해가지고 꽃불 가지고는 활을 만들 수가 없고요. 저기 페르시아나 이런 거 볼이 이만큼 큰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각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활을 태권도로 제가 비유해 보는데 이 활이야말로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화 콘텐츠 태권도는 그 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관역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토론하시고 각자 생각을 가지고 각 기관별로 또 방향성은 갖게 되겠죠. 근데 그 활을 제대로 만들려면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내 아는 사람, 내 태권도 후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활을 제작할 때에 정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가장 적합한 것을 가지고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시를 제대로 보낼 수 있는 활이 됩니다. 그리고 국기원마저도 앞으로 그런 우리나라의 활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한 소장님 같은 분도 제가 보기에 태권도에 굉장히 독특하시고 정말 변하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정말 국기원에서
또 김문수 이사님도 또 국기원에서 정말 좀 기획을 하시고 여러 일들에 정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 항상 갖고 있는데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 글에 보면은 저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태권도의 문제점들을 한 번씩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단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일반인들은 태권도 몇 단입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단입니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고. 아유 우리나라에 뭐 그 정도 되는 사람 몇 명이냐, 뭐 더구에 몇 단이 있냐, 몇 단까지 있죠? 뭐 이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태권도인들 사이에서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아 너 몇 단이지? 아 누가 7단 땄다 그러면 많이 일찍 땄네. 그 정도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몇 살이니까 몇 살까지 가면 몇 단 따겠구나. 이 정도. 그 단을 따기 위해서 아까 저기 두 분 떨어지시고 또 하셨다고 했었는데 합격한 이야기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쉽게 딴다고 생각하는데 반응이 있다면 태권도를 안 하신 분들이 단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태권도인들보다.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태권도만 해서 단에 올라가지 않고 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자기 제자, 양성한 숫자가 얼마나 되면 자기 자신이 지도자로서 그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고 있는가,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이 없는가, 아니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보장자가 된다면 좋겠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태권도 몇 단이다 그러면 존경할 만하다.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게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 전체에 대해서 간단한 얘기로 다 고쳐야 되고 이렇게는 어렵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태권도를 도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종목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너무 이제 스포츠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래도 태권도인데 다른 종목과 달리 금메달을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는데 너무 금메달에만 해당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나름대로 룰을 바꾸긴 했는데 심판진들은 아주 엄격하게 예의를 갖춘 것 같은데 후에 코치나 그 선수들은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얼굴을 스쳐도 3점, 그런 일반인들 보기에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 것들은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룰들이 바뀌고 함으로 해서 올림픽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그런 것을 잘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태권도가 올림픽을 통해서 더 큰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들 보기에는 올림픽을 보고 약간 실망을 했다. 태권도 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제가 태권도 살아남겠나 이런 고민들을 일반 시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기원이 해야 될 일을 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봤는데 이건 국기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겨루기가 여태껏 태권도가 진화를 잘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태권도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민영 교수님도 계시지만 태권도 선수 1기, 2기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 당시 룰하고 지금하고 확연히 많이 틀리고 발차기도 틀리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만큼 태권도는 빠른 속도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태권도 품새를 보면 진화를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팔격 품새도 있었다. 지금은 태극 품새를 쓴다. 이 정도인데 바람이 있다면 무국 품새를 만들어가지고 은양홍에서는 또 하나의 용어가 있으니까 품새를 좀 더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겨루기가 엄청 성장했는데 품새가 그대로 있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태권도가 초창기 때는 프로 레슬링이 인기가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프로 레슬링보다는 물론 국내에서 하는 얘기지만 UFC라든지 이종 격투기 이런 데 관심이 쏠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프로 레슬링을 하는 시절에 그 품새 고스란히 답석에서 되겠는가, 이런데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당돌한 생각인데요. 이 가상의 적이 공방전을 펼치는 게 품새인데, 이 품새의 가상의 적이 어느 정도 실력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상의 적이 어느 정도 실력일까. 태근 1장부터 쭉 올라가서요. 고단자까지 올라가고, 그 가상의 적의 실력은 그래서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몸통밖에 하면 다 막히고, 얼굴밖에 하면 다 막히고, 그 정도 수준으로서는 일반인들 보기에도 이걸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어도 히트칠 상품이 지금 못 된다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줘야지. 컴퓨터 게임 하는 사람이 실력이 느는데, 저기 뭐 찌르기만 하면 다 죽어버리고 발로 차기만 하면 다 맞아버리고 이래가지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태권도를 수련할 때 지도자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안 가봤는데, 그 대신에 국내에 와서 열심히 수련하는 사람들 보면요, 품새는 정말 길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점 따기 위해서. 품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접근하는 외국인은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다들 겨루기, 스파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텝이 없는데 그게 무슨 태권도냐, 약간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원생들 뭐 재롱잔치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겨루기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품새 연습하니까 바보 취급합니다. 쟤들 뭐야 해서, 아유 쟤는 품새 저거 다 이상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새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금 빨리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일개 뭐 삼성에서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게 뭐 오늘 생각했다고 내일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시련들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태권도가 그 정도 과정을 거쳐서 품새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려면 사실 많은 시간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바람이 있다면 태권도만 하시는 분들만 모여가지고 만들면 또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다양한 무술들과 교류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태권도가 겨루기가 처음 있을 때 많은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듯이 품새 또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태권도 품새가 아니라 한층 더 세련되어지고, 그래서 공수도 하는 사람들도 태권도 품새를 하게 되고, 다른 무술하는 사람들도 태권도 품새 한두 개 정도는 할 줄 아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해야지 지금 같은 태권도의 명성에 걸맞는, 위상에 걸맞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또 그런 일들을 국기원에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기원에서 하려면 지금 현재 시스템과 인적 상황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 지도자들만 하더라도 그런 필요성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살짝 불을 지펴보고 싶다면, 이 품새대회를 많이들 하시는데 창작 품새대회는 합니까? 혹시?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될지, 이제 거기서 공부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태권도 품새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쪽 기 높이에서 뭐 몸통으로 막는다, 이런 거 방법적인 어떻게 해라는 그 관점에서만 품새를 접근하다 보니까요, 이건 요즘 틀리다, 옛날에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다, 참 난해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로서는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의 통일성 기한 자체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만,
그 관점만 갖고서는 태권도가 세련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이 시점에 몸통막도 해야 되며, 왜 이 정도 높이 해야 되며, 가까이는 못 만나, 더 멀리는 안 되나, 여러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좀 더 새롭게, 새로운 분쇄로 발전을 했어요. 최현열 교수님 계시지만, 진짜 태권도 겨루기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품새도 저희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막 열심히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다양한 부분에서 열정을 갖고 계시고 또 전문가로서 영향력을 갖고 계시고 할 텐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요약을 하자면 태권도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어떤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국기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국기원이 지금 상태에서 계속 답습만 한다면 큰 기대는 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에어로킥 협회다, 리콘이나 다른 협회를 통해서라도 태권도가 발전되어서 국기원이 또 나중에 또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개혁이 나중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요. 바람직한 것은 정말 아까 한 집에 피라미드, 질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기원이 먼저 변해야 하고 또 진화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 연구하는 자세로 국기원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막 필기하고 계시고 그러시는 분 계시던데 질문을 해봐야 저 잘 모릅니다. 근데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대도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승품 같은 걸 볼 때 제가 대세에서 회의하고 승품 시점을 볼 때 표기 입장에서 설정까지 가잖아요. 일품 탈 때. 그 어느 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밀장부터 사단까지만 하고, 하지 말자. 이렇게 되고 주장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과거에는 태권도를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할 거에 1시간을 다 태권도를 했어. 근데 어느 때가는 태권도를 40분 하고 나머지 놀이 20분 하고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놀이를 40분 하고 태권도 20분 하고 그런 형국이 바뀌어가지고 잘 되는 체육관은 그렇게 하고 못 되는 체육관 특성 계속 하는 게 못 되는 체육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돼가지고 제가 좀 품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각 품새를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품새를 지금 제공문에 있는 그런 신품 신각 볼 때 그걸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은 다른 품새를 만들어서 일상화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의 품새가 될까? 이런 걸 만들어 보면 어떤 말씀 드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장작 품새를 저는 처음 생각한 것은 직접 장애인들을 태권도를 지도할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 해봐라 했어요. 태권 1장, 2장 어차피 정형화되면 못하니까 해보라니까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또 길에 가다가 보니까 조금 꼬마 애가 태권도를 구경을 했는지 이제 한 2달 됐는지 모르겠지만 골목에서 이 달밤에 혼자서 체조를 하는데 태권도 체조를 혼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태권도 하면은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품새야말로 정형화된 틀에 그냥 가다보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본인이 창작을 하든지 어떤 자신의 품새를 만들어서 하든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면 좋겠다. 근데 정형화되어 있는 그 태권도 품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답이다 하는 그 품새를 가지고 지금 대회를 치르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회에서 창작 품새를 과감하게 어느 팀이다 한번 넣어본다면 새로운 채점 기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것이 태권도 맞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태권도는
태권도에 대한 정체성도 좀 더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태권도 품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창작 품새다. 그런 창의력을 개발한다. 이보다는 평생을 58년도부터 행손자받고 가서 당수운동을 배우면서 느낀 점인데요. 지금 그 품새가 왜 나온 것이 말입니다. 옛날에 그 미션 무도관입니다. 가사이나 얀티, 평안이 품새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태권도 그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만 해도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드는 것은 뭐냐? 40년, 50년 하시면 이제 구단이 됩니다. 그럼 도장에서 본인이 수련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도장에서 운영을 할 때 운영 방식에 따라서 본인이 뭐 40분을 놀이를 하고 20분을 가르치든 말든 그건 본인의 운영 경영 방식입니다. 그런 걸 원하지 말고 이 박오기 사모님이 아까 발표한 내용대로 오늘 정책 포럼이 뭡니까? 국기 태권도의 중을 위한 개혁 과제 아닙니까? 뭐 자랑스럽지 않는 이사님 나오셨어요. 김문수 교수님이요. 본인이 자문단합 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무슨 말씀 대답도 시키고 앉아 계십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태권도에 어디 정신 염치가 없습니다. 이거요. 또 두 번째, 평생을 같이 하고 지금 학교에서 이끌어가시는 여기 진지혜 교수님을 오셨습니다.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뭐 때문에 최영렬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잘 이끌어가시면서 이런 분들이 이사로 좀 앉아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무슨 필요없는 이야기 해서 박수 좀 치세요. 네?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교수님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자, 이번에 작년에 용인대 교수님 연속 30년 연속 장연속 표창 시간 할 때 제가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정말 유도학교가 성내동에 있을 때 학생 때부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하지 않은 사람인데 pension을 같이 갈 참 훌륭한 교수로서 앞으로 장차 용인대 총장으로서의 공부를 다 할 것을 저는 정말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총장님께서 정말 손잡고 악수하면서 많은 분을 박수를 받았지만 자 유도가요. 유도학과 인원수와 태권도 인구가 적습니다. 그 학생수를 보면 경호학과나 스포츠 예계학과나 태권도 학과가요. 유도에 전공한 사람보다 2배가 됩니다. 그럼 누가 사과하겠습니까? 이제 지지혜 교수가 총장이 되면 뭐 욕심이 있습니까? 태권도 바르식 운동본부의 김덕근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발진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 5월 동주 같은 뱃속에서 같은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려고 이제 진지혜 교수가 했습니다. 이거 우리 가담하지 말자. 이거 혼자 1인 시위, 국회의사당, 청와대, 각 정당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상타 가부적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요. 지금 부담 심사 합격자들요 대단한 실력입니다. 저도 심사도 떨어졌습니다. 왜 실력이 대단하냐? 강명복 관장님하고 저희가 그 전날 합격을 시켜주려고 옛날에 잘했는데 말이야. 나 한 번 부담 때 떨어졌습니다. 왜? 기본 실력만 있으면 그냥 합격될 줄 알고 조금 비디오 보고 봤어요. 국회의원관이 2시간 연습한다니까 하는데 2번, 3번 계속 하랍니다. 내가 3월에 합격하겠습니다. 와서 합격 당당히 연습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보기 때문에 4개월 연습하니까 귀를 알더라고요. 그걸 저는 불합격합니다. 죄송한데 자꾸 듣던 질문을 내가 모르겠어요. 자, 질문 내용 부릅니다. 상탁 학부입니다. 우리가 국기원에 지금 최고 고단자 회의에 저는 고단자 회원입니다. 제가 한천 경기장 성남에도 가봤고 이번에 대구에도 참석했습니다. 각 17대 15대 임원들 경제차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학사공론밖에 안 돼요. 무언가 의견을 발표하면 전부 수렴해서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중간에 좀 카트 하니까 이거 뭐 논란장이 국회의원들 똑같은 싸움장이 돼버린 거야. 참 부끄럽습니다. 왜? 내가 국회의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우리가 국회의원에서 뭘 대우를 받아라 하면 안 됩니다. 참 식전 행사에 자 전국 체제이다. 소년 체제다. 구단들이 도단자들이 나가서 식전 행사 품질을 한번 멋지게 일 품질 한번 보인다든가 예? 이렇게 하고 나서 각 대한태권도 협회나 시대 태권도 연맹이나 국회의원이나
우리의 지원 정책을 좀 바꾼다든가 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국경원에서 우리를 초대 안 했다는 거 그게 뭔 말입니까? 예. 그거는 국경 원장님의 고의가 아닙니다. 초대하려면 하고 말란 말이죠. 우리가 사람 국민입니까? 국민도 아니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스러운 것은 오늘 참 저기에 있는 김유경 교수가 왔는데 저 제자 스승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인사를 받았는데 참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제 제자와 함께 앉는 자리도 되고 부당 보단제에 가니까요 감사님이 신동유 과장입니다. 저 68년도 서울에 왔을 때 8개 구밖에 없었어요. 체육관이 한국에 5개도 없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사실 서울에 40개 체육관이 지금 이만큼 지금 발전되고 요번에 205개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5위 아닙니까? 태권도 연구정보로 가려면요 이 교수님도 계시고 원로님도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태권도가 연구정보가 될 것인가? 요번에 2000년 시민올림픽 시작해서 요번에 4회 때 런던에서 4회 때 5회 때 지금 5회만 하게 되면요 태권도 연구정보가 된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IOC 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았는데 연구 종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일본의 유도가 국기였습니다. 예? 우리나라 70년 3월 20일 대통령께서 국기로 선정되고 나서 지금 국기화는 되었는데 세계화 안 된다고 지금 박오기 사원님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십시다. 뭐 질문도 없고요. 그거는 토의 좀 합시다. 예? 아, 예. 그, 말씀 다 옳으신데요. 무슨 품새가 뭐 공인 품새가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더 얘기하시면 저보다 더 폭넓게 좀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질문 사항도 필요 없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다 계시니까 예. 태권도가 월남전에서 시작하는 월남전에 계십니다. 참여정사들. 태권도 교관단에 대해서 선수단 때문에 이 태권도가 발전이고요. 1965년부터 지금까지요. 그것은 기준에 지금 현재 200국이 갖고 있는 뭐 180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배우를 받아갖고 온 사람 같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아요. 자랑하지 말고요. 네? 자기 자랑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자기 자랑하기 엮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또 하고 싶은 사람은 또 해야 돼요. 영상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다음 어떤 얘기, 어떤 기회 되면 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태권도의 화를 올려라 아주 독특한 제목서부터 독특했지만 내용 특히 그 국궁에 대한 어떤 재료들 그거 섞어야 된다는 얘기가 참 와닿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질문 형태로 질문해 주시는 보좌관의 한 분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그것도 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이러한 그 포럼 정책 근데 타이틀은 거창하게 정책 포럼이라는 걸로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토로되고 그것이 어떻게 전달된다는 창구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여기서 자랑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조직이 태권도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숱하게 얘기했지만 끄떡도 안 하는 게 이 나라의 태권도 관련 조직입니다. 특히 국기원 문제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국기원을 선포하고자는 얘기는 없었는데 국기원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가 말하기 좋은 말로 종주국 태권도의 중앙도장, 정신적 지주부 이런 걸로 기계를 짓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국기원으로 모든 일은 다 한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나온 얘기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이따가 끝물에 그런 말을 공지를 하겠지만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을 시발점, 오늘의 시작점으로 해서 이러한 것을 정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도권에서는 되게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뭐 제도권하고 상관없이 우리 민초들의 어떤 태권도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례화를 해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체계화된 대로 오늘은 시작점인 거고 다음서부터는 섹션화해서 하나의 주제별로 또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런 발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을 조금 있다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누구누구가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아예 공고를 하고 무작위로 이런 일에 참여할 분들을 모시고 해서 거대한 태권도에 관련한 좀 건방질 수도 있지만 태권도에 관련 정책 기반 싱크탱크를 조직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서 오늘 갖는 이 첫 번째 행사라고 이해해 주시고
좀 이따 모두 발언하실 때 간략하게 앞으로의 어떤 저희가 갈 방향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회자가 주제 담는 얘기를 했습니다.